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주가 최악이 될 것이라는 트럼프의 엄포라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증시가 오히려 폭등 마감되었고요. 우리 증시도 장 초반 상당 부분 강세를 보였지만 후속 매수세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힘이 많이 딸리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그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장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주는 시그널들과 함께 바이오 주요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분석 세 가지 포인트. 보통 이제 흐름과 이슈, 개인기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말씀 많이 드리죠. 그 유튜브 그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흐름은 거시적인 흐름이라면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단기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본다면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이 강조해 드렸죠. 3월 19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거의 대부분이 3월 19일 날 최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3월 19일 전까지는 공포 자체가 이제 예측 불가능했고요. 3월 19일 이후서부터는 예측 가능한 공포 단계로 넘어섰고, 그 이후 단계는 악재에 대해서 이제 내성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서서히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또 이제 시장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고, 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넘게 이제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바이오 쪽으로는 좀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 저점 부분에서는 매수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싶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매기가 반도체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바이오라든가 이제 바이오하고 흐름을 같이 하는 5G 쪽은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내일 이후서부터는 충분히 주가가 돌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슈가 좀 많이 있었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사실 6조 4천억이면 굉장히 많은 건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나름대로 시장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지만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둔화됐어요. 외국인들이 사실 매도 이유는 잘 아시죠? 일단 안전자산, 달러라든가 달러와 표시 자산 쪽으로 이동하든가 아니면 위기에 이제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매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외국인 매도가 상당 부분 축소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 지난주부터 약 일주일 동안의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 기반을 강화시키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 우리가 종목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세 가지 시그널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해봤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한 3%대까지 상승을 보이면서 SF 반도체가 11%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지난주서부터 이제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시장 내에서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아준다면, 그렇다면, 집안으로 따지면 이제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방황을 하다가 다시 이제 자리를 잡으면, 자식들이 어때요? 자신감을 얻죠. 그래서, SFA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하튼 간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저희는 또 이제 비메모리에 사실 특허가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관련주들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눌림목 심하다. 주요 어떤 반도체 관련주들, 메모리 관련주들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간에 삼성전자가 자리만 잡아준다면 SF 반도체를 비롯해서 비메모리 관련주들은 역사적 고점을 다시 재돌파 가능성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여튼 우리가 한 5월 중순 전까지는 박스권에 갇힌다고 보는데 자리를 잡아준다면 개별주들은 가볍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전자로만 놓고 본다면 두 번째 어떤 시그널인데요. 삼성전자를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은 좀 적고요. 당분간은 5월 우리가 한 20일 정도 전후를 제시해 드렸는데 5월 20일 전후까지는 물량 소화 과정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이 개인 물량이 이제 매물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들 요즘에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조정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은 팔고 개인들은 동학개미들은 주구장창 주식을 매수했는데요. 결국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게 되면 개인들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 역시 이제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점은 꾸준히 높입니다. 개별주들은 뭐 강하게 움직였지만 강하게 이제 그 상향적으로 움직였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죠. 계단식 상승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중소형주 내에서도 오늘 우리가 한 네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AD 테크놀로지, SF 반도체, DB 하이텍을 보도록 했는데 종목별 어떤 그 성향, 특징, 뭐 개성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윤곽이 상당 부분 어떤 거 뚜렷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또 잠시 우리가 종목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여하튼간에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 내에서 자리를 잡아주니까 관련 어떤 그 반도체 관료들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시장은 시간의 편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투자자에게 굉장히 매수 쪽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제한적인 등락을 보인다 하더라도 어떤 개별 어떤 그 반도체 관련주, IT 관련주들은 돌파 가능성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하자는 것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월 중순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요번에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순매수에서 올라간다면 동학개미들은 역시 그 기존의 어떤 그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서 삼성전자는 계단식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중소형주 내에서 어떻습니까? 그 종목별 어떤 개성, 윤곽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잘 나온다, 잘 어떤 그 드러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메모리 대 그 바이오.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이제 그 셀트리온과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한 중순까지는 바이오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이런 논리를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이오의 세기가 굉장히 셉니다. 일단 그 위치가 좋고 흐름이 좋다는 거죠.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이고, 그리고 대표 종목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세 종목 모두가 실적이 너무나도 좋아요. 올해 실적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 2개월까지는 바이오가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후서부터 이제 그 반도체가 주도하는데, 반드시 바이오가 오를 때 반도체가 못 오른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반도체 관련 중에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외에 중소형 반도체들은 같이 동행할 가능성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보자는 것이죠. 자, 바이오 보면 이제 그 알테오젠, 먼저 그 반도체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알테오젠과 LNC 바이오, NK맥스, 바이오톡스텍, HLB, 어제 HLB, 사실 HLB를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한 11%대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한 8%대 강세를 유지해 주는 것 같아요. 알테오젠은 일단 오늘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고, 비메모리 관련 중에서는 네페스와 AD 테크놀로지, SF 반도체, DB 하이텍 각각의 어떤 그 개성, 성향, 어떤 그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 그림이 삼성전자고 아래 그림이 이제 그 셀트리온이죠.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는 환경 속에서 셀트리온이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그런데 더 길게 보면 같이 또 오르는 구간이 있었어요. 제가 반드시 뭐 무자르듯이 반드시 거꾸로 간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여하튼 간에 삼성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62,800원 고점을 찍고 조정 과정 속에서 화살표의 끝부분이 이제 그 3월 19일이 되겠죠. 셀트리온도 3월 19일날 바닥을 찍은 겁니다. 같이 동일하게. 여하튼 간에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당분간 박스권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지금 사실 그 추세 저항선을 이탈하고 상승 초입 단계죠. 그런데 지난주에 사실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 들어가고 주가가 상한가 들어가면 좀 수급이 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오늘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한 8만원까지 빠지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부분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뭐 매수에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대외적 리스크 헤지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통 이제 가격을 올리면은 뭐 탄력적이다, 가격을 올리면은 뭐 비탄력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격 탄력성을 얘기 많이 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어떤 환경, 불확실성 혹은 대외적인 리스크에 비탄력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뭐 당뇨 환자가 당뇨약을 먹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 위기 속에서 당뇨약을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이라든가 대외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탄력적이지 않고 비탄력적이고 삼성전자 같이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굉장히 이제 탄력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제 그 바이오 섹터가
대외적인 어떤 불확성, 대외적인 리스크로부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한 뭐 2개월 정도는 바이오 섹터가 상승세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그 낭중지추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 이제 송곳이라는 얘기죠.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게 사실 좋은 뜻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좋은 쪽으로 그냥 한번 해석을 해보죠. 그 아무리 이제 셀트리온이 사실 그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 뭐 삼성 바이오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스는 많이 올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좀 뭐라 그럴까요? 신선하지 프레시하지 못하죠.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우리가 그 그림을 이제 차트를 본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조정을 받다가 이제 상승세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거든요. 이 보시면은 이제 분기별 실적을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2019년, 2020년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그 3,780억이에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7,520억이죠. 거의 뭐 100% 더블 가까이 나는 거죠. 이 정도 캐파, 우리가 뭐 영업이익이 뭐 2억, 3억짜리가 4억, 5억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4천억짜리가 8천억 되는 그런 규모거든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뭐 100% 가까이 되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공통적으로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70% 정도 폭등을 하는 거죠. 이러면 주가를 위에서 망치로 눌러 치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분기별로 보면은, 작년 2019년 3분기서부터 볼게요. 100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1030억에서 4분기에 이제 1140억. 그리고 올해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500억이나 1512억이 나오죠. 거의 뭐 한 40% 가까이 급등을 하죠. 1분기 실적.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도 이제 많이 확보되고, 2분기 때는 이제 1700억, 3분기 때는 1900억. 물론 이제 전망치니까 우리가 이제 감안해서 봐야 되겠죠. 4분기 정도 되면은 2300억이죠. 거기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지난번에 제가 또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그 셀트리온만이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시가총액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군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뭐 대략적으로 한 2개월 정도, 뭐 그게 3개월도 될 수 있고 뭐 1개월도 될 수 있는 거죠. 중간 정도에서 3월 19일 날 악재 크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3개월인데 제가 한 2개월 정도로 계산을 한 겁니다. 1개월만으로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여진이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비메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네페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뭡니까? 다른 종목 위에서 탄력이 적었죠. 어제 같은 경우도,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막판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추세가 면면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사실 이동평균선 분석이 다는 아니지만 이평선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티 슈발츠라는 사람이 모든 주식의 비밀은 이동평선 안에 숨어 있다고 봤어요. 이게 뭐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 아니에요. 이동평선의 방향성, 결집도, 배열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하튼간에 121선이 그동안에 하향해서 지금 수평에서 상승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어서 121선은 우리가 흔히 경기선이에요. 121선을 깨진 종목은 사실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데 반대로 이제 121선을 회복하거나 120선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경기선이기 때문에. 자, 하여튼 뭐, 주식으로 본다면 좀 양반과도 같죠. 네페스는 사실 삼성전자와 뭐를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SF 반도체의 어떤 중간 정도일 것 같아요. 어떤 삼성전자의 중후함도 갖고 있고, 또 오를 때는 또 굉장히 탄력적이죠. 그런 역동성도 갖고 있고. 그래서, 네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있게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페스는 우리가 과거에도 하여튼 용을 꿈꾸는 네페스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여하튼 간에 저점을 꾸준히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를 땐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빠질 때도 많이 빠지는데 역시 121선을 잘 지지하고 있죠. 이것은 주식이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근데 이제 다만 뭐냐면 21선이 보통 121선이 이제 경기선이고 61선이 일반적으로 이제 수급선이고 21선이 재료선인데 61선이 저항력을 하고 있고요. 21선이 중요합니다. 21선 재료선이 지금 완전히 하향으로 꼬부라져 있죠. 이런 상태에서 오르는 것은 기술적인 반등이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의 방향성이 최소한 수평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면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죠.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참고 정도로만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공격적으로 따라서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뭐 만약에 오늘 적당히 조정을 받아주고 내일 정도 마이너스를 또 줄 수 있다면 내일은 이래서 바이오라든가 이제 5G가 좀 강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제 방송을 보통 이제 장 마감 전까지 올리려는 그런 유도를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매매를 좀 제 방송을 통해서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끝나고 방송하게 되면 조금 의미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자, SF 반도체는 보시면은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타 어떤 비매물 중에서 제일 셌죠. 그리고 오늘 121선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60선도 강하게 돌파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방귀 뭐 결국 뭐 나온다 그러는 거죠. 이게 나름대로 한번 장중에 깃발 한번 뽑아본 거죠. 그 삼성전자만 자리를 잡아준다면 얘네들은 굉장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이제 DB 하이텍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죠. 그 121선 저항을 또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제가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시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그 LNC 바이오입니다. 아까 그 RTO제는 오늘 뭐 장중에 11%까지 올라가고 이제는 뭐 매수 관점에서 부담이 된다고 그러는데 LNC 바이오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48,000원 정도? 그 정도 만약에 가격을 준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좀 물린다고 생각하더라도 좀 사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LNC 바이오하고 이제 알테오젠 우리 이 선생님이라고 그죠? 그분이 6천만 원 갖고 50억을 넘어선 분인데 아마 방송도 들으시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알테오젠을 또 많이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LNC 바이오도 못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LNC 바이오가 더 세다고 보고 이익의 질로 따지면 LNC 바이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또 중국에 진출한다는 그 모멘텀도 갖고 있죠. 일단 기술적으로 물릴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돌파할 가능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요. 자, NK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면역세포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NK맥스 아메리카죠. 자회사 미국의 자회사가 일단 상장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올해 8월이면 이제 첨생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첨생법 관련해서 제가 아는 한 NK맥스가 어떤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첨당 재생 의료법이라고 하죠. 어제 말씀드린 게 9,000원대에서 주가가 5,000원대까지 툭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빼자는 거죠. 돌발적인 거. 빼고 본다면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하고 첫 번째 눌림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회원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요. 지난번에 어제 그제 같은 경우죠.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장중에 12,700원까지 갔었는데 그때 12,000원대에서 한번 팔고 되사면 얼마나 좋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단기로 보시면 안 돼. 단기로 보면 사실 잡주에 불과한 건데 길게 놓고 본다면 1년 혹은 2, 3년까지 본다면 바이오는 여러분들 3년 이상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도 오늘 8,200원을 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야 되겠죠. 오늘 거래량을 또 줄이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 오늘 바이오 전반은 좀 과감해도 왜 누가 봐도 왜냐하면 매기가 일단 IT 쪽 반도체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바이오라든가 이제 5G는 과감해도 것 같은데요. 하여튼 8,000원이 강력 지지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길게 보는 차원으로 바이오톡스텍은 우리가 화평법 관련해서 내년이 굉장히 일취월장한다고 보는 거죠. 내년 특히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저희가 주식 담당자하고도 통화해봤는데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HLB가 지금 좀 마이너스 나오는데 10만원 미만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간에 3월 달에 전 종목이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내성을 가지고요. 어제도 좀 제법 자세하게 말씀드려요. 어제 방송 좀 들으면 참고가 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모멘텀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초입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릴 것도 크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체험 VIP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저희가 100%다 맞추고 이런 건 아니죠. 저희도 10종목 추천하면 5개 맞추고 5개 못 맞추는 건데 장이 좋을 때는 이제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고 특히 저희가 이제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종목을 그냥 사세요 파세요가 아니라 논리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 논리가 안 맞을 때도 있겠는데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논리 제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하고요. 여하튼 공감한다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저희가 3개월 100만 원 정도라면 저희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배려했다고 그럴까요? 한 달에 한 30만 원 꼴이니까 크게 부담 안 될 겁니다. 3개월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실력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수익이 나야 되겠죠. 지금은 수익을 내기가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해보시고 하여튼 수익률도 만족하고 또 실력도 있는 친구들인 것 같다 하면 연회원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